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 우동균입니다. 요새 뉴스 보면은 짜증 확 나지 않습니까? 민주당의 오만과 독선 반드시 국민 여러분들께서 심판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6월 1일 지방선거를 통해서 말이죠. 윤석열 당선의 또 핵심 견인 역할을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강남이지 않습니까? 강남의 신의 한수가 떴습니다. 강남 구민들 즐겁게 할 수 있는, 강남 구민들 풍요롭게 할 수 있는 훌륭하신 후보님이 나오셨습니다. 바로 성중기 구청장 예비 후보님이신데요. 윤석열 정권의 안정적 국정운영, 그리고 오세훈 시장의 안정적 서울시정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인재다라는 주민들의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중기 예비 후보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랜만에 또 나와주신 만큼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신의 한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재 강남구청장 예비 후보로 출마한 서울시 의원 재선 성중기 의원입니다.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에 강남구청장에 어떻게 출마하시게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난번 제가 신의 한수에 출연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이유는 누군가 민주당에게 뺏긴 구청장을 찾아와야 되는데 가장 당신이 적임자다라는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고요. 저 성중기는 정말 한마디로 그 강남 구민의 무너진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 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됐다. 서울시 의원 8년 동안 서울시 의회에서 쌓은 경험을 이제 지역에 와서 강남구가 그동안에 무차별하게 받아왔던 역차별을 서울시를 가장 잘 알고 또 강남구를 잘 아는 생활형 정치인으로서 제가 출마해서 민주당에 뺏긴 구청장을 찾아와야 되겠다라는 주민들의 요청 때문에 네. 당선인 윤석열 당선인도 그러시지만 전 주민들의 소환을 받고 네. 이번에 구청장에 출마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국민의 명령으로 출마하여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처럼 이제 우리 성중기 후보님께서도 이제 강남 구민들의 어떤 열망을 담아내기 위해서 출마를 하시게 된 건데 왜 성중기여야 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남구가 어저께 경선 후보가 결정될 정도로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혼탁하고 어떻게 보면 공간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을 결과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14분의 후보분들이 다 출중하고 훌륭하신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선을 통해서 왜 결정을 못하느냐. 아마 많은 그 인물을 가리는 어떤 그런 고민보다는 개별적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고 네. 본인의 어떤 그 인물론을 내세우고 하다 보니까 많은 결정하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5명으로 압축이 됐는데요. 정말 강남 구민들은 지금까지는 전략공천으로 구청장을 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지만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가장 민주적인 방법으로 구청장 후보를 뽑는다는 것은 저는 우리 당이 굉장히 진화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습니다. 또 그렇게 결정된 후보가 구민들이 원해서 구민들 손으로 뽑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구민들은 그동안에 전략공천으로 하고 떠났던 그런 후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과거에 주민들하고 부딪히고 살을 맞대고 어울렸던 생활 밀착형 후보가 어떤 사람인가 이런 분들이 구청장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의원 8년을 하면서 사실은 밤낮으로 주민들하고 어울리고 어떤 부분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인가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출마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지금 이제 경선 후보지만 그런 주민들의 열망 속에서 반드시 6일, 7일 벌어지는 경선을 통해서 1등을 하고 또 9일날 결선 투표를 하게 됩니다. 예. 예. 결선 투표에 출전해서 반드시 본선 후보가 돼서 우리 구민들의 구겨진 자존심, 강남이 그동안에 역차별 받아왔던 정부나 서울시로부터 역차별 받아왔던 이런 부분을 서울을 가장 잘 알고 강남을 가장 잘 아는 제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소명을 가지고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강남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몸소 체험하시고 또 그것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런 분들이
강남의 얼굴이 돼야죠. 아, 거기는 누구든 넣으면 돼 라는 식으로 해서 전략 공천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 네. 사실 초반에 그런 논란도 있었는데 많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에 경선을 통해서 하게 되었다는 네, 점. 네.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성준기 예비 후보님께서 이제 높게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또 우리 강남 구민 여러분들 그리고 당원분들께서 좀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신의 한수가 우리 보수 우파 유튜버이기 때문에 네. 많은 분들이 강남구청장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을 줄로 압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5명으로 압축된 경선 후보 자체 내용을 보면 아, 저게 과연 바람직한 경선 구도인가? 왜 어떤 분은 경선에 오르고 어떤 분은 오르지 못했는데 저는 오르지 못한 부분도 훌륭한 후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나 반드시 뭐 월등하게 우수해서 경선에 출전했다라고는 보지는 않는데요. 나름대로 엄격한 심사, 또 어떤 사람이 강남구를 잘 이끌 수 있느냐라는 어떤 그런 고민 끝에 공심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민들은 한편으로는 왜 저런 후보가 경선에 여기 참여하게 됐느냐. 이건 강남 자존심을 짓밟고 있다라는 부분을 상당히 의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후보를 이렇게 지칭하지 않아도 우리 구민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제가 아침에 인사를 나가고 선거운동 나가면 첫 번째 받는 질문이 왜 그 사람이 거기서 나타나느냐라는 질문을 너무 받습니다. 네. 그래서 그건 저한테 말씀하기보다는 제가 동료 후보를 같은 경쟁자를 어떻게 비하하는 발언보다는 우리 위대한 강남 구민들이 이제 심판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만 심판은 강남 구민들이 하시겠지만 이제 경선이나 공천 과정을 지켜보는 우리 보수우파 국민의힘 전체 당원들이 볼 때는 아 우리 공당이 정말로 올바른 이 경선이나 이게 이 공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의심을 여전히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그 공당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제는 결정된 경선 수순대로 우리 구민들이 이제 평가해 줄 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현명한 우리 구민 여러분들 또 당원 여러분들이 제대로 네. 평가를 해주실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거는 여러분들 제가 농으로 하는 말 아닌데요. 제가 오세훈 시장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네네. 사실 앞서도 제가 언급했지만은 지금 서울시 의회가 완전 민주당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시의원이 6명? 7명 정도? 6명입니다. 6명이죠? 예. 그 109명 중에 6명인데 예.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우리 성준기 시의원께서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다. 또 신뢰 있는 의정 활동을 펼쳐주셨다. 저 여러 가지 호평을 막 보내주셨더라고요. 그래도 좀 자랑 좀 해주십시오. 뭐 제가 서울시 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한 거기 때문에 뭐 제 자랑하기는 좀 부끄럽습니다만 뭐 앞서 말씀하셨지만 109명 중에 우리 의원 수가 6명, 그것도 비례대표 3명, 지역구 3명에 불과한데요. 네. 지역구 3명이라는 숫자는 강남에서만 3명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전역에 3명도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런데 과거에 박원순 시장 3선할 때도 처절하게 역차별 속에서 우리가 찬반한 분은 의정 활동을 했지만 네. 지난번 우리 위대한 서울 시민의 선택으로 오세훈 시장이 압도적으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남은 임기 1년여 동안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운영해야 되는데 사사건건 민주당이 발목을 잡고 있는 걸 지켜보는 차라리 소수 야당일 때가 낫다. 네. 우리 오세훈 시장이 당선되면서 여당이 됐습니다. 네. 소수 여당이 되니까 오세훈 시장이 발목을 잡히는 모습을 옆에 지켜보고 있고 6명의 힘으로 전혀 힘을 쓸 수 없는 어떤 이게 뭐 날개가 다 꺾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의정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정말로 좀 무력함을 느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그 지혜롭게 이렇게 잘 헤쳐나간다는 걸 보고 오세훈 시장하고 저하고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뭐 많은 분들이 서울시청에 와서 오세훈 시장하고 사진 찍고 또 친분이 있다고 말하고 지금 뭐 당선인하고도 사진 찍은 걸로 어떤 후보들은 뭐 그걸 자랑스러워하고 이러는데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뭐 사진으로 보여주고 이런 거 뭐 의정 활동을 했으니까 많이 있습니다만 한마디로 저는 오세훈 시장하고 깐부다. 네. 이렇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깐부. 네. 왜 깐부냐면 오세훈 시장하고 나하고 나이도 같습니다. 네. 거기다 오세훈 시장이 1년 동안 보궐선거로 와서 시정을 시작하면서 너무나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사건건 민주당이 NT를 하고 이런 중에 제가 전방위적으로 힘은 없지만 그 민주당한테
이렇게 때로는 사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저의 목소리를 용감하게 이렇게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전방에 나서서 방어를 하고 또 때로는 교력자 역할도 하고 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오세훈 시장을 적극적으로 좀 도운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민주당 의원도 본회의장이나 이런 데서 공적으로는 굉장히 차갑게 이렇게 하지만 또 사적으로 어울리면은 이렇게 사람 관계니까 이렇게 뭐 서로 어울리고 이런 게 있습니다. 또 네. 그럴 때는 제가 의정 생활하고 관계없이 인간적으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됐으니까 서울 시민을 위해서 같이 가자라고 진정으로 이렇게 협조하고 이렇게 화합하는 이런 분위기를 그것도 제가 어떻게 보면 오세훈 시장의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은 공적이 아닌 사적인 부분에서도 협조를 구하고 네. 또 강남이 역차비를 받고 있는 부분도 제가 공식적인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사전에 협조를 조율하고 이렇게 일머리를 아는 의정 활동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그런 의정 활동을 제가 부딪혔던 사람으로서 서울시 행정을 잘 알고 또 강남구의 애로사항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저 같은 사람이 강남구청장을 한다면 취임 그 다음 날부터 뭐 오세훈 시장처럼 바로 숙련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오세훈 시장의 시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투쟁하고 또 노력했던 성중기 예비 후보 강남구청장이 만약 된다면은 바로 왜냐면은 우리 후보님 머릿속에 이미 강남의 현안이 다 네. 들어가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 바로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강남구청장 후보 예비 후보로서 성중기 후보님 많이 성원해 주시고요. 거듭 강조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오세훈 시장이 가장 신뢰하는 시의원이라고 해도 과장이 아니라고 할 정도로 우리 성중기 후보님의 활약이 정말 대단하셨습니다. 강남에 계신 분들 많은 분들께서 성원 이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뿐만 아니라 지금 사실 원희룡 국토부 네네. 장관 후보자님 같은 경우는 뭐 어제 청문회도 했습니다만은 청문회 준비하기도 바쁘실 텐데 네네. 후보님 만났어요. 네네.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창 인수위 업무도 하고 청문회 네. 준비도 하고 있는 와중에 또 긴 시간을 할애해서 강남의 현안을 또 들어주셨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제가 찾아뵌 그날도 청문회 준비에 정말 한참 바빴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또 강남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가 국토부 장관 산하에 있는 현안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저는 경선 후보로 예비 후보로 준비하고 있는 동안 벌써 출발하지 않은 이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 장관 내정자에게 강남의 현안을 협조를 구하고 전격적으로 협조하겠다라는 다짐을 받았습니다. 네. 제가 지역 현안도 직접 전달하고 네. 충분히 우리 원 장관 내정자께서 같이 공감하시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해보자 이렇게 생각하니까 저도 원희룡 장관 내정자와 저의 관계는 원희룡 하이패스다 네.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하이패스. 언제든지 강남의 현안이 필요하면 네. 직접 대화하고 찾아갈 수 있고 필요하면 직접 전화해서 의논 드릴 수 있고 이런 부분에 인과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게 저는 구청장 후보로서 굉장한 어떤 메리트고 자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진을 제가 좀 준비해 봤는데요. 지금 이 모습이 이제 원희룡 후보자와 만난 과정 같아요. 이게 지금 뭔가 설명하신 듯한 장면인데 뭔가요, 이게? 이게 이제 저희 강남에는 여러 가지 현안이 있는데요. 영동대로 복합개발 관련된 현안, 그다음 이제 뭐 재건축이 오랫동안 지체되고 있는데 우리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그다음에 뭐 엄마아파트,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던 구룡마을, 네. 이런 굵직굵직한 지역 현안이 많습니다. 네. 그걸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기 자료를 간단하게 이 청문회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 잠깐 해서 자료를 뭐 거기서 직접 검토는 못 하시지만 이게 내용을 제가 요약해서 가셨는데 네. 상당 부분 공감하시고 네. 이렇게 취임하자마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래서 제가 구청장이 되면 원희룡 후보님과 약속한 걸 바로 취임과 동시에 이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구청장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우리 시청자분도 보이시겠지만은 이렇게 강남 현안을 일목요연하게 딱 준비해서
원희룡 후보자가 바쁜 와중에도 이렇게 만남을 가져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제안을 하는 모습을 보셨는데요. 오세훈의 깐부 그리고 원희룡 하이패스 성준기 예비 후보님 여러분들 많이 좀 공유해 주십시오. 강남에 안 계신 분들도 주변에 강남 사시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성준기 예비 후보가 말이야 하면서 윤석열 정부하고도 이게 하이패스야 하이패스 하면서 여러분들 네네. 많이 응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접했을 우리 성준기 예비 후보님의 비전, 공약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공약은 세부 공약이 제가 50가지 공약을 냈었습니다. 네. 근데 뭐 많은 공약이 있지만 강남이 지난번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재건축 문제입니다. 사실은. 네. 그 재건축 문제를 박원순 시장 3선을 하면서 멈추어 있다시피 했고 또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에도 좀 속도감 있게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었겠습니다만 이 정부가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어떤 내관처럼 손을 댈 수 없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제 오세훈 시장이 이번 6월 1일 선거를 통해서 재선을 하시면 적극적으로 신속통합기획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그동안에 이제 정체되어 있던 걸 몇 년 동안 앞당길 수 있는 재건축이 이루어질 걸로 기대해요. 그게 제일 시급하고요. 네. 그다음에 강남이 개발된 지 50년 된 도시로서 비교적 교통 체계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교통 체증이 심하고 강남에 들어오면 차를 이고 다닐 정도로 그만큼 그렇죠. 정체가 심하고 또 주차장이 절대로 부족한데요. 저는 적어도 제가 구청장이 되면 우리 강남 구민들에게 공영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는 주차증을 발급해서 네. 강남 주민들만이라도 공영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특혜 이런 제도를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걸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세 번째로는 교육열이 강남이 굉장히 높은 곳인데 네. 그러나 교육 환경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열악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많은 분들이 강남에 대한 어떤 교육열이 높은 만큼 시설이라든지 이런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아는 후보로서 제가 적어도 이 굵직굵직한 세 가지 하나 덧붙인다면 제가 늘 주장하는 게 강남이 문화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우리 뭐 아시겠지만 한류스타거리 뭐 세계적인 어떤 문화도시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강남이 대한민국의 문화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제가 구청장에 취임을 하면 명실공히 강남을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만들 적임자다. 네. 제가 노래도 하고 공연을 직접 참여하고 이런 사람으로서 누구보다도 문화를 가장 이해할 수 있는 특히 또 우리 보수 우파들이 문화 콘텐츠를 위한 여러 가지 미디어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강남에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까지도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어떤 미디어 사업자들한테도 내용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소상공인 활성화 차원에서도 그런 부분까지도 저는 신경을 쓸 수 있는 후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도 보다도 좀 풍요로운 어떤 환경이 조성되지 않을까 좀 그런 좀 기대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공약 부분들도 하나하나 지금 짚어주셨습니다. 근데 요것들이 이제 실천되기 위해서는 일단 우리 성준기 예비 후보님이 최종 단계를 거치셔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경선이 지금 서울 18개 구는 확정이 됐는데 아직 몇 군데 안 됐더라고요. 네네. 강남도 아직 경선 남았는데 네. 남은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5월 6일, 7일 책임당원 50% 여론조사를 하고 네. 거기서 과반수 이상 득표자가 없을 때는 9일날 다시 결선 투표를 합니다. 1, 2위가. 네. 거기서 이제 최종 후보로 이제 결정되는 그런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압박 면접을 한번 보고 네. 첫 면접을 보고 경선 5인 후보에 오르기 위해서 면접을 2번을 봤습니다. 네. 마지막 압박 면접 때는 정말로 제가 구청장을 하려고 지원한 후보인데 공심위원들의 질의라든지 이런 게 송복 같은 질문에 내가 후보로서 이런 질문까지 받아야 될까 할 정도로 제가 굉장히 이제 심층 면접을 받았는데요. 제가 그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공심위원님들, 제가 구청장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습니다. 왜? 제가 개인 영달을 누리기 위해서 구청장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정말로 제 같은 일꾼이 구청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받고 나왔는데 제가 강남 구민을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제가 꼭
구청장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제가 구민들한테 반드시 1인 후보로 선택을 받을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을 안 하면 죽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공심위원들이 정말로 웃으시면서 저의 그 간절함이 제가 구청장을 해서 뭘 누리기보다는 정말 구민들 위해서 일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그런 표현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성중기 예비 후보님의 그런 진정성이 저는 분명히 6일, 7일에 있을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에서 분명히 전달될 거라고 저는 느낌이 네, 들고요. 네. 요일을 보니까 금요일, 토요일이에요. 그래서 네. 우리 강남에 계신 분들 금요일, 토요일 특히 당원분들 네. 뭐 링크가 오던가 하겠죠? 네, 네.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선택은 현명하게 여러분들께서 잘 하실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무리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네. 성중기 우리 예비 후보님 네. 마무리 말씀 또 카메라에 또 통해서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강당 구민 여러분, 경선을 앞두고 우리 보수 우파 방송 신의 한 수에 출연하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위대한 강남 구민을 믿습니다. 저 성중기가 강남 구민을 위해서 그동안 밤낮으로 부딪혀왔던 지난 세월처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아침이 오는 그런 아침이 아니라 새로운 강남을 열어갈 그런 후보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저 성중기가 구민 여러분들의 짓밟힌 자존심을 회복하고 또 수년 동안 멈춰져 있던 강남의 역차별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정한 일꾼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 성중기 일하고 싶습니다. 일할 기회를 주시면 반드시 구민을 위해서 뛰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